여러분, 모방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경영 방법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크게 성공을 하신 사장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소장과 직원들의 전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격리까지 두고서 아주 깔끔하게 시작을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70세 유튜버 실버시대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다 잘 보내셨어요? 저는 연휴 동안 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개보조원 할머니가 5년 전에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게 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8월 말일경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법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8월 21일부터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광고는 물론이고 허위 광고 같은 것을 금지한다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500만 원 벌금을 있다고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 창에 중개보조원법을 치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말씀 한번 드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하면 제일 관심이 많으시지요. 저도 이 일을 11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니 돈이 연관되고 또 돈이란 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 나이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피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또 대도시도 아니고 조그만 소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유튜브를 취미 생활을 하려고 그냥 마음을 먹고 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돈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젊은 분들처럼 댓글이 수십 개서 그렇게 달리면 이 나이에 댓글 다시는 분들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댓글을 그렇게 달 수조차도 없고 해서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꼭 보시고 싶은 분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댓글도 10개 정도 그냥 저는 제가 감당하기에 지금이 딱 좋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를 하여 다들 힘들어 하는데 자꾸 규제만 더 심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도 있지요. 1년 동안 이를 악물고 공부하셨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60만 돼도요 자격증을 따겠지만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그런 나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할 것도 있고 해서 지금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도 조금씩 하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쉬엄쉬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 때문에 서론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직접 경험하고 겪어온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대, 60대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입니다. 평소에 부동산 프리랜서라는 직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돈은 좀 버리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한 가지로 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연봉이 5천이 넘으면서 60대의 마지막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주지는 깨도 또 그 복을 또 차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독립을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5년 전에 직접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2년 후에 오너가 되겠다는 그런 모든 꿈을 버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원한다면 또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언제라도 좋다시며 기다리는 저희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직원이 13명이 있다는 그 사장님 밑으로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침을 뱉은 우물 다시 먹는다는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터득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는 독립을 하려고 한 이유가 3가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고기는 썩어도 준치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어른들한테 자주 들어보셨지요? 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록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저 혼자 해왔기 때문에 남 밑에 있어 보기에는요, 부동산이 처음이었거든요. 제 인생의 그림은 제 손으로 직접 막 이렇게 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갈고 닦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그동안 독립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오늘을 처음 살아갑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런데 하루빨리 이제 뭔가 앞으로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해야겠다는 그런 조급함이 저한테는 항상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제 인생의 마지막 사업이라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 뒤에는 또 든든한 백인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장님과는 나이도 동갑이면서 저도 그동안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의식에서 항상 사장님 오른팔 역할을 해왔던 그런 동기와도 같은 막연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저의 독립을 누구보다도 섭섭해 하셨지만 흔쾌히 또 승낙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물신양면으로 많은 힘이 돼 주셨습니다. 예, 지금도 뭐 일주일에 2번씩은 저희 사무실 놀러 오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각박한 부동산 세계에서 그 사장님만큼 멋진 분은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중학교도 제대로 끝내지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경영하시는 노하우만큼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분이 최고였습니다. 그런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저도 어리를 지키려고 부동산이 줄비하게 많은 IC 인근이 아닌 멀리 시내 쪽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한 몫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마침 시내에 괜찮은 신축 상가가 나왔길래 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신축이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비싸겠죠. 보증금 2천에 월 130이었습니다. 20평이 넘는 곳에 3당실 2개와 또 화장실, 탕비실까지 인테리어를 또 멋지게 했습니다. 예, 집기랑 간판까지 포함해서 초도 비용만 4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곳은 3년 후에 대단지 아파트인 이 편한 세상이 오는 곳이고 해서 한 발 앞서서 시작하게 된 것이 그때로서는 약간 시기상조였습니다. 여러분, 역세권을 가진 이 편한 세상이 내년 3월이면 입주를 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제가 나이만 있었어도 버틸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세월이 없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사무실을 차려서 어떻게 2년 동안 경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한 달 전 사장님께서 전심을 같이 하자시며 청국장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곳은 제가 5년 전에 부동산 사무실을 한 곳이었습니다.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빈손 들고 나간 후에 이분들은 비품비도 없이 들어와서 성공을 하였네요. 이렇듯이 인생은 언제나 공평하지 않답니다. 저는 그동안 이곳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위에 스티커도 제가 붙여놓은 그대로네요. 사장님 요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젊을 때 부산에서 돈을 무지 많이 버셨다고 했는데 그때 제대로 몸 관리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던가요? 이제 제대로 사실만 하니 몸 말을 듣지 않고 사장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빌 뿐입니다.